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권, 스트레스의 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끄기의 기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선의 고통,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의 뇌과. 이 스트레스가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면 도파민하고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까지 해서 이 두 권, 스트레스의 신과 구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책들, 최선의 고통, 회복 탄력성의 뇌과, 그럼 도파민 공부까지 같이 하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다.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입에 달고 살잖아요. 스트레스는 미치겠어. 근데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이 문제거든요. 이 책은 스터디셀러인데 여기 중요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많은 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지렁이를 밟았어요. 스트레스 느끼나요? 안 느낍니다. 왜? 그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많은 것은 무조건 스트레스예요. 근데 해결책이 없을 때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므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 내가 도전할 게 있고 지금 내 삶이 의미가 많은 삶이냐. 그러면 이제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큰 영향이 생긴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분노의 크기도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도전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바뀐다는 얘기다. 여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결국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 의미가 많은 인생이에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구스트레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은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은퇴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은퇴하면 우울증에 걸리냐? 일상이 지루하고 따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따분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약 먹는 게 아닙니다. 암벽 등반이 치료자래요.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암벽 등반이 치료지냐? 그러면 암벽 등반 잘못하면 어떡하죠? 떨어져 죽죠. 그러니까 그 암벽 등반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인데 이 유능감은 스트레스를 이겨낸 후에 얻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야. 이거 유능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게 있냐, 연예인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푼다. 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나면 도파민을 맛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신비하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고방식의 효과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효과는 현재의 경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보다 더욱 강력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까지 두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기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특히 가치관에 대해서.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분야의 연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심리학적 중재로 밝혀지게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인생에 도움이 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글쓰기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 대처 능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면 인생은 멋진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거예요. 스트레스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사실상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발생한다.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크게 줄어들고 만다. 또한 스트레스 피하기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이기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면은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제약한답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의 스트레스에 달려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뭐냐?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받는 압박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책이 있으면 압박감 안 들겠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하면 우울증이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나 어려움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이 증가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악순환을 스트레스 유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반기고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한다는 거죠.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약이다. 단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스트레스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이고 이 굿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차분히 노트 정리한 걸 여기다 뜰 겁니다. 제가 이걸 1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거에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것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인데 유능성은 특히 스트레스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능감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우울증이 온다. 왜 온다?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온다. 은퇴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럼 우울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답은 뭐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을 찾든지 아니면 암벽 등반을 해라.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고난과 재난은 사회적 교류를 더 강하게 촉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모금 행사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잖아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죠. 이 얼음물을 왜 뒤집어 쓰는지 아십니까?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 도파민이 250%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한다는 게 뭐죠? 내 몸에 스트레스를 안기는 거죠. 그러면 운동이 끝나면 뭘 하죠? 도파민이 납니다. 제가 요즘 뭘 하냐면 아침에 3km 뛰고 저녁에 2km 뛰어요. 그럼 2km 왜 뛰냐? 행복감을 맛보려고 뛰는 겁니다. 그게 운동 중독이거든요. 아직까지 운동 중독은 안 됐지만 그러고 나서 찬물로 샤워했을 때 도파민이 250%가 나옵니다. 운동은 격렬할수록 스트레스이자 삶의 활력소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호르몬이 이리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고강도의 운동 후 분비가 되고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해야지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맛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수부대들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큰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훈련도 힘들고 네이비스를 그린벨에 되게 힘든데 왜 저걸 하냐? 오히려 행복감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찬물에 들어가는 거 도파민을 맛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스트레스는 예방주사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퍼포먼스가 최대가 된다.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극이 없어. 시험 한 6개월 뒤에 시험 봐. 그러면 자극 안 받죠. 근데 너무 또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데 적절한 자극, 적절한 스트레스가 퍼포먼스가 크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 노력 없이 얻으면 좋겠어. 노 페인, 노 게인이 싫었거든요. 페인이 왜 있어? 고통 없이 난 얻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런너스 하이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뇌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뇌신경 가소성, 뉴로플렉시티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해마가 발달되고 스트레스가 극복된다. 나는 이거 보면서 이 책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애들이 황소 수학 다니는 건 정말 좋은 거다. 왜? 어려운 문제를 낑낑 메고 지가 해. 그럼 뭐가 되죠? 스트레스를 받죠? 행복감을 맛봐? 문제 해결 능력 생겨? 저는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내는 거, 그게 아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스트레스를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애가 시행착오 겪게 안 하거나 회피해주는 부모는 정말 애를 망치는 부모예요. 왜냐면
여기 뭐냐 정신장애가 있대요. 스트레스를 피한 자들의 치유는 뭐냐 우울증과 정신장애입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 몸을 위한 천연보약이래요. 황당하죠. 스트레스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그럼 뭐야? 나는 천연보약을 되게 많이 먹어.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단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아 의미가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의미가 많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이 필수예요. 왜? 그거를 극복해 나가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들 국무총리 만드는 방법. 일단 남편이 빨리 죽어야 돼. 그럼 남편이 죽으면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뭘 믿어야 돼?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를 믿어야 돼. 왜? 신이 주신 선물이야. 이 고난은 신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해. 바꿔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경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뇌가 힘들어하는 게 가장 힘든 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지겨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겨운 상황을. 근데 더 힘든 거는 이 지겨운 상황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성공하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나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인데 꾸불꾸불 돼 있어? 그럼 사고가 덜 낸다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직진이야 그냥 몇백 킬로는 직진 가죠? 그럼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 행복한 삶이고요. 축복받은 삶이고요. 가장 안 좋은 삶은 뭐냐? 따분한 삶이에요. 따분한 삶. 저는 남양 그 회사에 외손녀 황하나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왜 마약을 했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따분해 인생이. 그러니까 자극적을 계속 찾는 거죠. 도파민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분별력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보다 물건 사러 갈 때 더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파민을 맛보는 게 보통 물건 사거나 섹스를 하거나 이럴 때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야동을 보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럼 뭐가 좋냐? 운동이 제일 좋은 거죠. 도파민을 맛볼 때. 특히 뭐야? 격렬한 운동. 달리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통 10.5로 맞춰놓고 뛰거든요. 그러면 딱 6분 걸려요. 1km 뛸 때. 6분 좀 덜 걸립니다. 그러면 3km 뛸 때 18분 걸리고 원래는 40분 이상 뛰라고 그러거든요. 40분 너무 힘들어 못하고 보통 3km 뛰면은 보통은 제가 이제 좀 게으르니까 2km 뛰고 12분 뛰고 한 노래 한 곡 듣고 쉬고 또 6분 뜁니다. 그럼 이제 땀이 쭉 나요.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면 이제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면 더 큰 도파민 분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도파민, 건강한 도파민은 뭐냐? 적절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서 성취감 뒤에 따르는 도파민.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시험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왔어. 이럴 때 맛보는 도파민이 진짜 도파민이래요. 근데 지금 애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스트레스 없이 얻는 도파민은 중독이다. 이게 핵심이다. 스트레스 없이 얻는 도파민은 중독이다. 가장 나쁜 거다. 스마트폰이나 야동. 점점 큰 자극을 원한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바로 도파민의 발원지다.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 ENFP, 특히 제가 ENFP거든요. FP인 애들 또는 TP인 애들이 문제가 뭐냐? 특히 FP는 어떻게든 도파민을 맛보려는 애들이에요. 따분한 걸 먹고 똑같은 밥이야? 그래도 좀 다르게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느낌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자기를 낯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얻는 도파민은 중독이라는 거. 가장 나쁜 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얻는 도파민이. 그 다음에 지금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정신병원이 많냐? 신경정신과 왜 많냐? 스트레스와 같이 스트레스 없이 자극 없이 도파민을 얻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하고.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 생존과 위협을 이겨낸 보상의 선물이에요. 생존과 위협을 이겨낸.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찬분을 이기고 도파민 농도를 250% 증가시킨다는 거. 스트레스와 도파민은 양날의 검이고 상호보완적이다. 고통의 반대는 쾌락이고 이게 양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도파민, 이게 하나의 묶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몰입이거든요. 근데 몰입은 뭐냐? 스트레스가 없으면 몰입이 안 된답니다. 웃기죠?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조용한 데서 공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백색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가면 공부 잘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지금 벵갈루 이제 학원인데 지금 소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도 오히려 저도 이제 이런 환경인데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르아드레날린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차에 끼었어 또는 엄마가 끼었어. 근데 소녀가 그걸 들어 차를. 이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노르아드레날린 효과인데 언제 노르아드레날린 효과가 나타나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이걸 명심해야 돼.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외부의 압박에 따른 개인의 저항감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외부 환경에 따른 개인의 내적 정의에 따른 부작용.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압박감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생각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게 외부 원인은 다르지만 신체 반응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 경고 단계가 있고 저항 단계가 있고 소진 단계가 있는데 이때 소진 단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있다? 이걸 극복을 못하면 사고방식 전환이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때 암, 당뇨, 각종 나쁜 건 다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전환시켜서 승화시키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 성공과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심리학자 라자루스가 결국 이 캘리 맥고니걸의 근본을 대죠. 자극평가 이론,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해요. 감정과 이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 달려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봐? 내가 항상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새똥 맞으면 기분이 좋아. 왜? 휴가인데 내 친구, 저는 이제 건조고시 동문회인데 저 고려대학교 건조고시 동문회 중에 진짜 열심히 산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친구라고 지내기도 했는데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고려대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로공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도로공사 그 부장님 이삿날인데 이삿짐 날라주다가 화분에 맞아 죽었어요. 아파트에 화분이 떨어진 거예요. 직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점이 뭐예요? 화분 맞아 죽는데 나는 새똥 맞아. 새똥 맞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감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 그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게. 그래서 초기 평가, 2차적 평가 있는데 초기에 아이씨 걔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2차적 평가, 아 이것이 나한테 발전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자 라자루스가 얘기합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한 중압감, 가장 큰 게 직장이래요. 두 번째는 경제적 압박, 돈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식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삶이 뭐냐면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이 사는 삶이다. 스티브 커비의 얘기입니다. The greatest risk is the risk of meaningless living.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꾸준한 달리기와 걷기 같은 실제 활동은 가바, 이 머리에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가바 활성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상승이니까 꾸준한 달리기와 걷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꽉 막혀 지금. 그럼 내가 차를 이런 생각도 내가 차를 들어서 슈퍼맨처럼 이제 옮겨가고 싶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봅시다.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좋은 동영상 또는 다운로딩 받은 동영상을 스마트폰 거치대에 놓고서 보는 거죠. 그럼 뭐를 전환시킨 거죠? 꽉 막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면은 결국 뭐가 되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는 늙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다. 노인들이 막 뒷목 잡잖아요. 이게
그리고 노인들이 어떨 때 문제가 되냐, 스트레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겨. 그럼 난 안 느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난 안 늙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상황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면 그게 노인이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노인이 아니라.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평생을 안고 짊어져 가야 되는 심리적 불편함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되거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결국 뭐가 가냐? 도박 중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하려면 도박장에 갔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니까 도박 중독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심리는 뭐냐? 기대와 보상에 대한 심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안 하고, 노력은 안 했단 말은 뭐냐? 스트레스 받을 상황을 안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얻고 싶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남성 호르몬. 제가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를 27만 원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요,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의료보면 안 돼요. 평생 맞아야 돼요. 이유는 왜? 내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늘어야지만 근육량이 증가되고 체지방이 감소하고 지방 분해가 촉진돼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진정으로 강한 자는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걸 보고서 김종국이 부러웠어요. 김종국이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많대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테스토스테론을 잘 조율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달려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 가서 350NG 면은 의사하고 상담하고 처방이 필요하답니다. 트럼프가 70살 때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440이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근육 운동하고요, 팔굽혀펴기하고 턱걸이하고요, 그 다음 유산소 운동.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냐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지방이 제거가 되거든요. 저도 지방이 장난이 아닌데, 이 지방세포는 아로마타제가 있대요. 이게 여성 호르몬을 유발한답니다. 그리고 계속 사소한 성공을 많이 하면 뭐가 나오죠? 승자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야 돼요. 여기 지금 다윈의 적자 생존에서 이 방울적자인데, 그냥 한자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한성 씨가. 의식에 체계화되고 적으면 치료적 효과가 있고 정서 조절이 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서로 간의 애착의 차이다. 나는 애착을 100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50밖에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은요,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누가 하면 저항이 있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심리가 복잡하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답을 생각하지 않은 이타적 행동. 이타적 행동이 뭐라고요? 보답을 생각하지 않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답니다. 봉사활동하고 남을 도와주는 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던 사람은 이타적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거랍니다. 옥시토신이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자연분만할 때 나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가 나오는 게. 그럼 자연분만하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고 애착관계가 증가. 그래서 제왕절개한 것보다 자연분만한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관계가 더 큽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결론, 오늘의 스트레스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 추성훈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거 보고 존경했는데, 자기가 선택의 순간이 되면 힘든 길을 선택한다, 무조건.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후회된다. 이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게 뭐냐? 자발적 고통입니다. 자발적 고통이 행복과 성장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면 또는 성장하려면 무조건 스트레스를 나한테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은 나한테 행복을 몰아주는 사람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따분한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액시던트하고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주는 환경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학문적 업적과 인생의 성공을 이룬 가장 큰 이유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우, 자극을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이냐,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을 선택하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사고방식을 가져갈 것이냐.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포용하고 승화시키면 그것이 발전이다. 저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전환, 스트레스는 사고방식 전환에 대한 전도사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도 지옥 같은 삶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면 모르지만 만족스러운 삶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트레스의 신과 구스트레스, 최선의 고통, 회복 탄력성의 대우가,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고 내 학생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치고 그 학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행복입니다. 인생에 큰 게 성공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된 사고방식 전환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스트레스 신과 온 스트레스는 꼭 읽어보시고,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최선의 고통과 회복 탄력성의 뇌과학은 이걸 여러 번 공부하고 도파민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책도 보신 다음에 보시면 시너지가 크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오늘의 스트레스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거,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으면 내 미래는 밝다는 거, 단 스트레스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고 포용하고 실천했을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추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 바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